안녕하세요. 제가 참 살다 살다 이런 일도 다 겪고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농사꾼 딸내미예요. 우리 부모님은 강원도에서 감자랑 고추 농사를 짓고 자상했고 성격도 좋은 것 같았어요. 조금씩 호감이 갔고 그 남자도 저에게 호감을 보였죠. 소미씨, 우리 조심스럽게 시작해볼까요? 나 소미씨한테 잘할 자신 있어요. 정말로 자신 있어요. 그 남자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어요. 아니, 나랑 8살이나 차이 나는 남자인데 교제를 시작해도 될까? 이 관계 정말로 괜찮은 관계인 게 맞는 걸까? 수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깊어진 마음은 떼어낼 수 없었고, 떼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고통스러워지고 심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죠. 제가 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안 좋아하냐면, 우리 엄마가 아빠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나이 차에서 오는 세대 차이 때문에 결국 이혼을 하셨거든요. 하여튼 그 남자와 저는 조심스럽게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하루하루 달콤한 데이트를 하며 수많은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소미야, 우리 결혼하자. 오빠 이제 나이도 찼고 소미랑 결혼하고 싶어. 처음 소미 본 순간부터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고, 소미가 아니면 다른 여자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소미 너라는 아이가 내 마음에 파고들었어. 오빠, 사실 나 아직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 뭐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었고, 게다가 나는 아직 부모님한테 오빠랑 교제 사실도 말 못했고. 괜찮아. 소미 너는 몸만 와.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우리 함께 같이 가서 말해보자. 그렇게 오빠와 저는 부모님, 정확히 말하자면 엄마의 집에 가서 결혼 소식을 말했습니다. 놀란 엄마는 아이고, 내가 소미한테 어릴 때부터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랑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소미가 엄마를 닮아가지고 어쩌면 좋니. 정말로 마음이 참 무겁다. 무거워. 이거를 어쩌면 좋니. 엄마는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제 남자친구의 적극적인 모습에 그래, 그래도 요즘은 옛날이랑 시대가 달라져서 나이 차이 많이 나도 결혼하고 그러더라. 내 생각을 우리 딸내미한테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너희 둘이 행복하게 잘 산다면 나는 뭐 더 바랄 게 없다. 엄마가 바라는 게 뭐겠니? 그저 자식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둘이서 잘 살면 그걸로 끝인 거지. 안 그러니? 엄마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면서 저와 오빠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어요. 엄마, 진짜 고마워. 나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 누구보다 탄탄하고 듬직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거고, 엄마한테 보여줄게.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 그리고 부잣집인 시댁의 힘으로요. 사실 상견례에서 어머님이 저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는 티를 끝까지 팍팍 내셨거든요. 시모는 에휴, 애들이 지들이 좋다는데 어떻게 말려요. 나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아들 잘 키우겠다고 안 한 게 없어요. 좋은 것들은 다 사서 먹이고 또 공부도 엄청 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죠. 뭐 그런데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참, 에휴, 난 아들이 그래도 결혼이라도 잘해서 좀 며느리 덕 좀 볼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엄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지자 시몬은 에이, 뭐 장난입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뭐 진심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 속을 벅벅 긁어놓았습니다. 집에 간 엄마는 소미야, 이 결혼 꼭 해야겠니? 시댁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참 소미 네가 고생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괜히 드네. 엄마, 나도 상견례장에서 민망하긴 하더라. 시몬은 왜 그런 말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그렇고 엄마도 속상하게. 그런데 뭐 시몬은 자기 아들 잘난 맛에 사시는 분 같으니까 우리가 이해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예식장도 다 잡고 이미 청첩장 같은 것도 다 돌렸는데 어떻게 하겠어. 결국 엄마의 마지막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인생에서 최악의 선택이 될지 몰랐지요. 아마도 결혼 2년 차였을 거예요. 며느리야, 너도 아이를 좀 가져야 하지 않겠니? 요즘 내 주변에서 친구들이 손녀, 손주 본다는 이야기가 하나 둘씩 들려올 때마다 나도 부러워서 죽겠다. 나도 손주 좀 품에 안아보고 싶다. 이러시는 겁니다. 아, 노력해 봐야죠. 이제 신혼 즐길 만큼 즐겼으니까 한번 남편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지 말고 네가 좀 이쁜 옷도 입고 그래봐. 여자가 꼬셔야지. 어머님은 저에게 못하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남부끄러운 말도 많이 하셨지요. 하여튼 어머님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너무나도 민망했던 저는 네. 일단 제가 알아서 힘써볼게요. 그날 밤 저와 남편은 아이 가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자녀 계획은 2명 정도 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5달 정도 지났을 때 저에게 새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이가 생겼을 때는 제 미래가 앞으로 찬란하고 행복하게 될 줄 알았지요. 그런데 아주 끔찍하게 될 줄은 가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임신 4개월 차였을 거예요. 남편이 제 생일에 저에게 속옷을 선물해줬는데 저한테 준 거랑 똑같은 세트가 장롱 안에서 하나 더 발견된 겁니다. 게다가 박스에다가 이쁘게 포장까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당신, 내가 아까 옷장 정리하다가 발견한 건데 당신이 나 생일 선물해 준 속옷 세트가 왜 한 벌 더 있어? 어? 아, 그게 주문을 잘못해서 하나 더 왔어. 그런데 속옷은 반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장롱에 처박아 둔 거지. 냅뒀다가 남자 속옷으로 교환하든지 하려고. 아, 그런 거구나. 뭔가 이상하고 의심스럽긴 했지만 그냥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쎄하고 느낌이 이상한 거는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때 이후로 뭔가 찝찝한 느낌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아파트 아래에 사는 여자가 저랑 똑같은 속옷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여자와 제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날 비가 왔고 그 여자가 우산이 없었던 것인지 몸이 비에 홀딱 젖었었거든요. 흰 색깔 원피스를 입은 그 여자 옷에 물이 묻으면서 속옷이 희미하게 보였고 저랑 똑같은 속옷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뭐야? 같은 속옷을 입었네? 남편이 나한테 선물 준 거는 한정판이라고 해서 개수도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웃집인데 같은 속옷을 입냐? 아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지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요. 제가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곳은 남편의 회사에서 나오는 사옥 같은 곳이었어요. 돈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살 수 있게 만든 아파트였지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는 회사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았습니다. 그 여자도 쓱 보니까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니는 듯 해보였어요. 그리고 이혼을 한 것인지 아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는 사람인 듯 해보였고요. 뭔가 찝찝하단 말이지. 왜 이렇게 자꾸 불길하고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거야? 그날 밤 남편과 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남편의 핸드폰이 진동이 울리는 것을 들었어요. 직감적으로 바로 저는 핸드폰을 들어서 카톡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핸드폰 화면에는 "지금 자?" 이렇게 뜨더라고요. 카톡 프사를 보니까 딱 봐도 여자였습니다. 순간 혈압이 쫘르륵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미친. 지금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유부남한테 지금 자냐고 물어보는 거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열려고 하는데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카톡의 내용은 보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자에게 또다시 카톡이 왔습니다. 핸드폰이 잠금되어 있어서 카톡 미리 보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내용은 불륜을 의심하기 충분했습니다. "안 자면 지금 우리 집으로 와. 오늘따라 보고프네. 마누라 깊이 잠든가 확인하고 내 문자 지워." 심장이 쿵 했죠. 내가 임신을 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서 불륜을 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남편의 싸다구를 팍 때리고 아주 개판을 치려고 했지만 생각을 해보니 저에게는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편의 뒤를 밟은 거였죠. 그 요즘에는 400만 원 정도 내면 이혼 준비하는 사람들 돕는 흥신소랑 포렌식 조사회사에서 탐정이라는 팀이 있어서 핸드폰 같은 것도 해킹해서 전부 증거를 뽑아주더라고요. 저는 총 600만 원을 구해서 남편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남편 뒤를 캐는데 걸린 시간은 딱 4일이었어요. 사모님, 부탁하신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남편분께서 사내에서 불륜을 하신 것 같습니다. 2층 아래에 803호에 사는 분이랑 내연관계이고 회사 내부 통신망 통해서 얻은 메시지 기록이랑 불륜 증거들 여기 있습니다. 착수금 100만 원 더 주시면 됩니다. 흥신소 사장이 저에게 건넨 증거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불륜녀와 제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였어요. "야, 몰라. 요즘 와이프가 임신해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답답해 죽겠다니까.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내가 덜 외롭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당신을 알았다면 당신이랑 결혼했을 텐데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환상적이니까 진짜로." 아이 참, 그렇게 나랑 결혼하지 왜 그런 빼빼마른 빼빼로랑 결혼해서 이렇게 은밀하게 우리 둘이 만나게 만들어. 아주 둘이서 신이 났더라고요. 불륜을 그저 일상 탈출의 한 부분으로 보는 듯 했습니다.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그들의 문자 메시지에는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하나도 안 보이는 듯 했어요. 저로서는 열불만 터지는 상황이었죠. 내가 니네 둘 죽여버릴 거야.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저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당신 미쳤어? 미쳤다고 임신한 와이프 놔두고 불륜질해? 그 사이를 못 참아서 남의 여자를 만나냐고? 그것도 유부남이 사내 불륜을? 어? 갑자기 무슨 말 하는 거야? 당신 어디 아파?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 어디서 사람 바보를 만들려고 해? 내가 모를 줄 알아? 증거 다 보여줘? 군말 말고 당신 자백해. 그리고 이혼하자. 남편은 한참 동안이나 아니라고 오해라고 하다가 제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고 집에 있는 양은 냄비 가져와서 깡깡깡 소리 내면서 남편 때리고 분을 풀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니 결국에 본인도 지친 것인지 그래, 나 잠깐 딴 여자 만났어. 당신 임신해서 그래서 외로워서 딴 여자 만났다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서 그냥 미치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남편이 너무나도 미워 보이고 내가 내 발로 지옥문으로 들어갔구나. 뭐가 그리 급해서 결혼한 거야? 아이고 내 인생, 내 인생. 뒷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올라오더니 저는 그 순간 정신을 잃었어요. 뭐야? 여보! 남편은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지는 저를 붙잡았고 저는 그때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아이 유산.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이가 안정기에 들어갔는데 못 버틴 것 같습니다. 유감이지만 아이 심장이 뛰지 않아요. 쿵 했습니다.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서 내 눈에 들어가도 안 아플 나의 첫째 아이가 죽은 게 너무나도 한스럽더라고요. 시모는 소식을 듣고 제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왔고 저를 보자마자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죽은 손주를 걱정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이거를 어쩌면 좋니? 온 동네 방네에 곧 손주 본다고 소문 다 냈는데 너는 애 하나 못 지키니? 어머님, 어떻게 애 하나 못 지킨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넌 참 말꼬투리를 잡아야겠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나도 속상해서 그런 거잖아. 너는 나이도 어리고 젊은데 왜 애를... 아이고 참 속이 터진다 터져. 어머님은 저를 원망하셨습니다. 저도 그때는 폭발했죠. 어머님, 사실관계는 정확히 아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산부인과 갔을 때 아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륜지라는 거 알고 나서 충격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어머님은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면서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네가 밤일을 못해서 내 아들이 딴 눈 판 거 아니니? 게다가 내 아들이 가난한 농부딸 시골 출신 여자애 구해줬으면 부잣집 사모님으로 만들어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아들이 불륜지라는 거는 한 번쯤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니? 그걸 못해서 이렇게 집안에 분란을 만들어? 어머님은 되려 민망하니 저에게 소리만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저는 유산으로 인해서 힘도 없고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랑은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더 이상 말대꾸를 하지 않고 혼자서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에서 짐을 바리바리 싸고 친정집으로 갔어요. 엄마는 소미야, 어떻게 된 거야? 이혼이라고? 제 말을 들은 엄마는 정말로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화가 난 모습을 보였어요. 그딴 집안에 내 딸이 계속 결혼 생활하게 둘 수는 없다. 아유, 지겨워. 정말 너무 지겨워. 가만히 한도. 아들 둔 게 벼슬이야? 아들이면 내 딸 임신했는데 바람 피워도 되는 거야? 그렇게 저는 결국
합의 이혼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합의 이혼할 때 이것저것 서류 처리랑 위자료 관련해서 상의할 게 있어서 저랑 엄마는 시모랑 남편이랑 함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변호사 사무실은 남편이 고용한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엄마는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듣고 피식 웃으면서 대박이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니? 왜 엄마? 뭐 때문에? 참 세상 좁지. 일단 가보자. 어디서 내 딸을 건드려? 엄마는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저랑 함께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버스에 몸을 싣고 덜컹덜컹 몸을 맡기며 서울에 도착한 저는 서초구 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지요. 서울 사는 전 남편과 시모는 먼저 그 사무실에 도착해 있었고, 저희는 버스를 타고 가는 바람에 조금 늦어서 10분 정도 늦었습니다. 그때 우리 엄마가 사무실에 도착하니 근처에 있던 파트너 변호사가 갑자기 우리 엄마를 보자마자 사모님 하면서 우리 엄마 이름을 부른 겁니다. 엄마는 엄청 태연하게 장 변호사 아직도 여기 있었어? 야, 내가 여기 마지막으로 온 게 10년 전 같은데 그때는 신입 변호사인 장 변호사가 벌써 파트너를 달았구나. 똑똑한 장 변호사. 빨리 파트너 달 줄 알았어. 연봉도 꽤 올랐겠네. 그때 빚 있어서 힘들어 했잖아. 사모님도 기억력 좋으시네요. 그때 마지막 소송 끝내시고 강원도 내려가셔서 농사 짓는다고 들었는데 잘 되어 가시죠? 그런데 오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아, 우리 딸이 이혼하는데 상대 쪽 변호사가 여기서 보자고 하네. 아, 오늘 미팅 잡힌 게 사모님 미팅이었어요? 세상에. 파트너 변호사라는 아저씨가 우리 엄마를 향해 90도 인사를 하니 다른 사람들도 벌떡 일어나서 90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어벙벙할 뿐이었죠. 사람들이 왜 우리 엄마한테 인사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습을 저희 시모랑 전 남편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기이한 광경이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그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우리 엄마에게 다 인사를 하는 것을 본 시모와 전 남편은 잔뜩 쫀 표정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시모가 우리 엄마에게 강원도에서 농사만 짓는 줄 알았는데 어디 서초구에서 장사라도 한 모양인가 봐요? 변호사들 자주 가는 식당에서 서빙이라도 했나? 하면서 푹 하고 우리 엄마를 비웃는 겁니다. 엄마는 한치의 표정 변화도 없이 우리 할아버지가 세운 로펌이 여긴데요? 저도 몰랐어요. 외할아버지가 서울에서 엄청 잘 나가는 로펌을 세운 건 알고 있었는데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외삼촌한테 로펌 대표직을 물려줬다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외삼촌도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분쟁으로 인해서 엄마가 가족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외가 쪽이랑도 재산 때문에 소송 벌이다가 결국 소송 끝나고 시골로 내려온 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엄마의 재산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대충 소탈하게 살자고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엄마의 말에 그것만 철석같이 지키려고 이런저런 방면에서 노력하고 살았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엄마가 상속받은 재산만 거의 60억에 달하고 외할머니 때문에 정재계에 어마어마한 변호사랑 정치인들이랑 다 알고 있는 사이였던 거였어요. 그때 파트너 변호사가 우리 엄마한테 오더니 제가 방금 사건 자료 검토해보니 유책이 사위분에게 있어서 이거는 합의 이혼보다 소송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미팅 캔슬하시고 제가 사건 담당해드릴게요, 사모님.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씩 웃으면서 시모에게 되려 없는 것들이 몸에 명품 걸치고 있는 척하고 사람 깔보는 거인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나 봐요. 아들 감싸려고 하다가 결국에 황금알 낳는 거위 배가른격이 된 거니 에휴 바람 피우고 내 딸한테 차마 잊히지 못할 욕짓거리에 모욕하고 무시한 그 대가는 두 모자 모두 고스란히 받아야지요. 각오 단단히 하세요. 지금부터는 강원도에서 농사짓는 아줌마가 아니라 대형 로펌 손녀로서 인맥이란 인맥은 다 동원해서 복수할 거니까. 엄마의 그 말에 시모는 살짝 동공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뻔뻔하고 당당한 척을 하더라고요. 뭐가 어쩌고 저째? 그래, 소송하든가 그러면. 소리를 지르고 남편놈 손을 잡고 두 모자는 그 로펌을 나갔습니다. 파트너 변호사는 우리 엄마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10년 전에 사모님한테 큰 도움 받아서 애기 심장병 수술도 했으니 그 은혜를 어찌 있겠어요. 다 갚을 겁니다. 이번 소송도 제가 맡을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와, 세상 든든했습니다. 엄마가 외가댁이랑 소송 때문에 이야기 꺼내는 것을 안 좋아해서 저는 잘 몰랐는데 세상 이렇게 대단한 집안이라니 좀 놀랍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든든하게 의지를 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상간녀에 대한 정체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전남편이 다니는 회사 동료가 제 대학 동기거든요. 동기가 야, 네 남편 바람난 거 우리 회사에 아무도 모른다? 네 남편이 너랑 이혼한 게 되려 네가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워서 임신한 거고 그거 들켜서 아이 지워서 이혼한 거라고 네 남편이 소문냈어. 미친놈 아니니 이거 완전? 이러더라고요. 와, 진짜 역대급으로 열받았습니다. 이걸 제가 파트너 변호사에게 말하니 전형적인 악질의 가해자네요. 어차피 명예훼손 소송 걸려봤자 벌금 500 내면 그만이니 의뢰인께서 하고 싶은 대로 복수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제가 이혼 소송 승소 판결 받아내고 위자료 받을 때 월급에다가 압류 신청해서 인사팀에다가 다 알게 해놓을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즉시 제 전 신혼집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지사항에다가 종이를 끼워놨습니다. 그 아파트가 남편 회사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으니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곳이었으니까요. 1004호 남자랑 803호에 사는 이혼녀 여자가 바람 피운 거 아시나요? 1004호 와이프가 바람난 게 아니라 그 남자가 사내에서 불륜질해서 이혼당했다네요. 우리 팩트는 알고 갑시다. 라고 적은 뒤 남편이 그 여자랑 뒹굴고 있는 사진과 메시지 등등을 붙여놓았습니다. 하루 만에 그 종이는 경비에 의해서 떼어지게 되었지만 파장은 어마어마했어요. 그 사이에 벌써 소문이 그 회사에 쫙 났나봐요. 바로 제 친구가 야, 미쳤다. 지금 회사 난리 났어. 네 전남편이 회사에서 불륜질했다고 인사팀이랑 홍보팀도 발칵 뒤집혔나봐. 네 남편이 2년 전에 회사 홍보자료 잡지에 대표 얼굴로 실린 적 있었잖아. 어떻게 회사 홍보자료까지 찍은 남자가 불륜질을 할 수 있냐고 사장 귀에까지 들어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쌩 난리 났어. 진짜로 난리도 아니야 지금. 와, 너 제대로 복수한다. 소름 끼치는데? 아, 그래? 이야, 생각보다 소문이 진짜로 빠르구나. 역대급인데 진짜로? 나는 이렇게 빨리 소문 퍼질 줄 몰랐네. 경비가 하루 만에 그 전단지를 떼어버리길래 몰랐는데.
소문 쫙 나고 네 전남편 상사가 1년 전에 와이프 바람으로 이혼했거든. 그래서 불륜질하는 사람 진짜 혐오하는데 바로 밑에 있는 후배가 그딴 짓 하니까 열받았나 봐. 네 전남편 일하고 있는데 그 상사가 갑자기 그러더래. 어디서 쥐똥 같은 게 회사에 굴러들어와서 쥐새끼 짓거리를 하고 있어. 눈은 쥐똥만큼 작아가지고 하는 짓은 아주 쓰레기가 따로 없네. 따로 없어. 내가 누구 말하는지는 굳이 안 찝어줘도 알겠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망신좆댄다. 게다가 더 웃긴 건 그 상간녀 다른 남자랑도 바람 피우고 있어서 그 남자가 네 전남편 찾아가서 소리 지르고 뭐 둘이 싸움 나고 개 막장이던데? 저는 제 친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상간녀가 보통 여자가 아니었던 거였어요. 이혼하고 외로웠던 것인지 회사에서 약간 외로워 보이고 만만해 보이는 남자를 하나 둘씩 다 찌르고 다녔던 거였지요. 그래서 얻어 걸린 놈들이랑 전부 다 내연관계를 맺다가 제가 폭로를 하니 내연남들이 자기 말고 다른 남자랑도 그 짓거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꼴에 열받아서 서로 싸우고 탕비실에서 믹스커피 던지면서 쌍욕하고, 아휴, 초등학생 수준의 싸움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꼭 못난 것들이 그렇게 별것도 아닌 것들로 싸우고 그러더라. 엄마도 그랬어. 네 둘째 외삼촌이 술집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아빠 재산 더 달라고 소송 걸고, 그래서 그 소송 때문에 엄마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시골로 내려온 거 아니니. 내가 이번 기회에 말하는 건데, 딸아, 더러운 똥은 절대로 건드리는 게 아니다.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범벅된 열등감과 똥덩어리는 절대로 건드리는 게 아니야. 그런 애들은 잃을 게 없어서 미친 듯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그런 것에 희열을 느끼는 애들이거든.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저는 격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응, 엄마. 소름 끼친다, 정말로. 자기 아들은 잘나고 나는 시골 출신이 술집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아빠 재산 더 달라고 소송 걸고, 그래서 그 소송 때문에 엄마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시골로 내려온 거 아니니. 내가 이번 기회에 말하는 건데, 딸아, 더러운 똥은 절대로 건드리는 게 아니다.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범벅된 열등감과 똥덩어리는 절대로 건드리는 게 아니야. 그런 애들은 잃을 게 없어서 미친 듯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그런 것에 희열을 느끼는 애들이거든.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저는 격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응, 엄마. 소름 끼친다, 정말로. 자기 아들은 잘나고 나는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한 시모. 이번에 된통 참교육 당하고 남편 놈도 아랫돌이 함부로 다루다가 아주 회사에서 망신당하고 다시는 사회생활 할 수 없도록 평판이 박살난 게 너무나도 기분 좋고 통쾌하고 시원하네. 진짜 잘 됐어. 내가 미쳤지. 순간 외롭다고 그렇게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그래, 엄마가 살아보니 그래도 최대한 또래끼리, 나이 비슷한 애들끼리 사귀고 시간 보내는 게 최고로 좋더라. 그렇게 저는 결국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위자료 받고, 그리고 상간녀 소송까지 야무지게 했습니다. 처음에 상간녀는 저에게 죄송합니다.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이혼하고 나서 너무 삶이 외롭고 힘들어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피식 웃으면서
남의 마음에 피눈물 나게 했으면 본인도 나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니 그 여자는 아이씨 짜증나게 만드네 라고 하면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역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욕짓거리를 하는 모습을 보니 그 여자의 인성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상간녀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끝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결국에 그 여자는 소송당해서 위자료 3천만 원 저에게 주고 회사에 소문 쫙 나서 결국에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끝까지 회사에 둘러붙어 있다가 상간녀의 두 번째 불륜남이 전 남편의 아구를 때리면서 회사에서 주먹 다짐이 일어나서 결국에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하긴 회사 대표 잡지에 실린 얼굴이 그런 짓거리를 했으니 당연히 잘릴만 하지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은 남편놈이 잘릴 때 그 상사가 제 전남편한테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확 씨. 어디서 불륜질이야? 너 그러다가 일찍 죽어. 왜냐고? 내 눈에 다시 한번 띄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니까. 난 너 같은 애들이 제일 싫거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거의 반협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얼마나 통쾌하고 속이 시원하던지 시모도 시모 친구들 사이에서 아들이 바람났다고 암암리에 소문이 다 났나봐요. 저희 파트너 변호사가 시모 친구 중에 아시는 분이 있었는데 일부러 그 소송 관련 내용을 흘린 거였지요. 결국에 시모는 졸지에 아들이 바람나서 며느리한테 소송당한 여자가 되었고 거의 갱생 불가한 인생이 된 것이었지요. 얼마나 쌤통이고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결국에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에휴, 나 살자고 한 이혼인데 왜 이렇게 이혼 과정이 힘든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심적으로 정말로 힘들고 하루하루 삶을 살기가 벅찰 정도로 힘든 고소 과정이었지만 엄마와 집안 사람들이 다 도와주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 마음에 남은 앙금들을 다 풀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행복에 다가가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고 마음이 시원합니다. 쓰레기 같은 남편이랑 화병 날 때까지 사느니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이혼하는 게 속이 편하네요. 에휴, 그래도 이혼하길 정말로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셔요.